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5월이 됐고 네. 이제 또 5월 FOMC가 이제 곧 열리게 됩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나오셨을 때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뭐 여전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뭐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이번에 이제 베이비 스텝 밟아 나갈 것으로 이제는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예.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뭐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은 당연한데 네. 그 이제 뒤에 나올 목소리, 그러니까 뉘앙스가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이제 긴축이 계속적으로 쭉 이어진다라는 목소리가 나올지, 아니면 지금 은행 상황이 좋지 않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 인하, 말 그대로 하반기에 뭐 인하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소리를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해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일단은 뭐 베이비 스텝 간다는 거는 이미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뭐 연준 의사들이 계속적으로 밝힌 거였습니다. 지난 그 점도표에서도요. 일단 모든 그 과반수의 이제 연준 의사들이 일단은 뭐 한 번 올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린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제 베이비 스텝 한번 밟아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이비 스텝 한번 밟아 나가면 이제 상단이 5.25%가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또 차차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확실히 이제는 뭐 베이비 스텝 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확실시 된다면 네. 하반기에 증권 시장에서는 악재라기보다는 호재 쪽에 호재죠. 가까운 네. 예, 문제 될 수 있고, 만약에 반대로 네. 예상을 뒤엎고 계속 타이트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 그러면 굉장히 악재가 될 것 같은 그런 소지가 있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고 쳐도 네. 과연 언제부터 네. 시점이 문제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런 걸 좀 시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금리 인상 중단의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쭉 이번에 베이비 스텝 가고 간다 그러면 아마 하반기쯤라고 아마 시장에서는 예상할 것 같다. 이미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반기쯤 한번 인하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은행의 파산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JP 모건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사실 뭐 중간 은행들, 지역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실 좀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계속 긴축을 갈 것이다라는 이제 변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는 뭐 이번에 베이비 스텝 가고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아예 없는 거죠. 네. 뭐 그 목소리 쏙 들어가고 모호한 입장을 아마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모호하게 이제는 되게 잘하는 거죠, 연준에서. 그런 모호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 고용 시장의 열기가 이제 충분히 가라앉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긴축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물론 뭐 지난밤에 이제는 뉴스에 나왔던 거는, 보고가 됐던 거는 이제 일자리, 고용 이런 어떤 그 고용 공고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약간 뉘앙스가 좀 바뀐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일자리는 이제는 공고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동자 임금 상승률이 아직도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금리 인하, 그러니까 물가가 완전히 잡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그런 CPI 지수겠죠. 그러니까 CPE 지수겠죠.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사실 뭐 기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근원 물가 지수가 사실 낮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한 4.6% 이렇게 되니까, 뭐 근원 물가 지수, 그 물가의 기조가 아직 낮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분위기는 이제 긴축 기조가 계속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2% 목표를 갖고 있는데 2% 목표로 확실히 이제는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들기 전까지는 이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제 긴축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시장의 목소리가 나오겠죠. 예.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불안이라는 요소가 네. 연준 입장에서는 어떤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은행이 파산한다. 그 얘기는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도 불안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긴축 유지하다 보면은 그 은행들 거의 뭐 계속 파산합니다. 이거. 그렇죠. 예, 그러다 압박이 보니까 되니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이유가 지금 그래서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있는데 일단 이번에 은행 리퍼블릭 같은 경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파산했습니다. 네. 그래서 파산했다는 것만 딱 보면은 이제 악재인데 사실 JP 모건이 인수한다 그러니 그렇죠. 이게 오히려 이제 안정감을 더 줄 수 있었고 물론 서학개미들이나 투자하신 분들은 좀 주식이 이제 휴식조가 돼버리니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악재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정말 싼 가격에 잡았을 때는 이번에 처리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좀 다시 회복했다. 왜냐하면 미국 은행, 그러니까 지역 은행들이 불안했던 것이 근데 거기서 지역은행에서 돈이 빠져서 대형은행으로 다 빠져나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뭐 내 은행 돈 넣어놓은 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3억 원까지죠. 한 3억 2천만 원까지인데 내가 예금자 보호가 확실히 되는구나. 네. 은행이 망해도 누군가 인수해서 내 예금자가 되는구나라는 어떤 신뢰감을 회복했다. 이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사실 지역 은행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지역은행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상업용 부동산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의 미국의 은행들의 장기 모기지를 본다 그러면 한 38%가 이게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공실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공실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대출 못 갚습니다. 그럼 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공실률이 2023년도 1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17.8%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좀 이런 이슈는 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의도에서 있는데 그 여의도 저는 임대를 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공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공실률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많이 회복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공실률보다는 PF 대출 쪽에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가계 부분에서 좀 예, 예. 제가 봤을 땐 터질 일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률이 좀 문제가 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화 예, 이런 쪽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미국에서의 지역 은행들, 중간 은행들 이런 것들이 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금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긴축을 가기에는 연준 위원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아요.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계속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 이제 금리 상황은 금리 상황인데 환율 상황이 문제예요. 그렇죠.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엄청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제 마감가가 1,342원이에요. 네. 원달러가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미국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지 않으면 이 환율이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원화 약세가 계속될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BNB 스텝 이후에 금리 내리면 좀 환율 좀 어떻게 좀 안정될 수 있을까요? 진짜 나쁜 생각인데 네. 예, 저는 환율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면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예. 미국에서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미국에 수입이 있으세요? 이거 사견을 버리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케이스 있고 저런 케이스 있는데 예. 이거는 그냥 뭐 사견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는 환율이 높아진 건 당연히 좋지는 않죠. 예,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이러닉한 게 사실 지금 문제가 그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화가 강세해야 되는데 동반 약세예요. 그건 되게 기조와 다른 거죠. 사실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인데 그런 이유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무역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가치가 없어지는데 이건 뭐 원화 가치가 오르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원화 약세될 수밖에 없고 지금 본다 그러면 수출이 7개월째 역성장했죠. 그다음에 무역 적자 14개월째 적자입니다. 그리고 대중 적자가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7개월째 적자인데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미국 쪽에다 많이 힘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주는 데는 뭐 미국도 있겠지만 중국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시장이 지금 잃어가고 있다는 게 좀 뼈아프고 일단 대중무역 적자가 7개월 계속되고 있고 중국은 의도적으로 좀 봐요. 예,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무역 적자가 심해질 가능성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의 어떤 한 축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가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는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겠는데 뭐 상품 안 팔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보는 게 경상수지 적자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맞아요. 예, 경상수지 적자까지 지금 1월, 2월 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저는 좀 심각하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아니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로 해갖고 근데 달러 벌어들어서 네. 원화 지탱해줬는데 이게 마이너스 돼버리니 뭐 원화 지탱 되겠습니까? 원화 가치 떨어지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뭐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은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제 수입 원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물가 그대로 높아집니다. 계속적으로 물가 높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금통위에서 뭐 당연히 금리 올려야죠. 그렇죠. 예, 금리 올린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또 이제는 이게 또 긴축이구나 이러면서 또 선제적으로 반응하면서 주가 또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환율 방어가 돼야 되는데 환율 방어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안 됩니다. 예, 뭐 스무싱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미세 조정한다고 뭐 금통위에서 그러니까 한국은행 쪽에서 미세 조정도 했죠. 스무싱 오퍼레이션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구두 개입. 경고도 했고요. 구두 개입도 했고 안 먹혀요 이거 지금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이걸 풀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뭐 무역 수지의 개선이라든지 특히 경상수지 적자 이런 부분 해소해야 되겠고 4월에 더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4월도 제가 봤을 땐 문제였고 5월도 문제인데 일단 4월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또 일어났던 한 축이 이미 아시겠지만 배당이에요 배당.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배당이 이제는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4월에 이제 외국인들한테 배당하기 그때 때문에 빠져나가니까. 예, 그럼 뭐 달러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또 경상수지 적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줬고 근데 지금 환율 자체가 뭐 아까 우리 저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참 좀 환율이 좀 빨리 안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통위가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환율만 놓고 다음 금리를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일단 FOMC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봐야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또 지적해 주셨던 뭐 가계부채라든가 PF 이 부분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할 거란 말이죠. 네. 금통위가 이제 25일 이번 달에 이제 예정돼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선 동결로 예상하는데 네. 저는 동의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뭐 거시적인 환경이라든지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고 네. 그다음에 뭐 침체 국면을 걷다 보니 이번에 뭐 동결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일단 금리의 격차가 좀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1.75%포인트까지 벌어지면은 역대 최고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환율 방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 관연 이게 방어가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동결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 우리도 한번 밟아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전. 미국이 하는 만큼 이제 그렇죠. 같이 우리도 가는 베이비 스텝 한번 밟아 나가야죠. 그래서 금리 격차를 더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이제 전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다 그러면 이제는 환율 상승 때문에라도 아마 금리에 대한 인상 요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근데 동결하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이제 돈이 안 돌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금리를 뭐 동결해야 된다. 그래서 힘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PF 대출에 대한 부실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이번에는 뭐 이번에도 역시나 동결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 생각은 금통에서 한번 금리 인상을 한번 단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같이.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용기 아니면 못합니다. 예, 금통위원들이 용기가 없으면 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야 돼요.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예. 질질 끌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 눈치 보면서 이거 질질 끌다 보면은 나중에 더 올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더 안 되면. 지금 보시면은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의 금리 높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우리도 뭐 할 때는 확실히 물가 잡아주는 게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야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시장이나 경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통위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연준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시장이 과거와 좀 다른 시장이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자니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이거 PF 대출 터질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한번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미국에서 이거 조금 포커스가 다른데 네. 미국에서는 지금 6월 1일 미국 국가 부채, 채무, 국가 부도, 부채 한도 상향 없으면 이게 재정 얘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미국이 살림살이 얘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그러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 국내외 전문가들이 많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정말로 참 대단한 나라예요.
달러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습니까, 미국은 계속 진짜. 무제한으로 찍어내니까 버티고 있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부채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부채 한도가 지금 늘려줘야 되는데 이제 부채 한도를 이제 공화당이 잡고 있으니 하원에서 더 이상 부채를 못 늘리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이제는 부채를 잡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부채 늘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공화당에서 계속 잡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타협은 없다. 그래서 지금 뭐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채를 과연 어느 정도 늘릴 것인가. 그래서 지금 묘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정말 기발해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1조 달러에 이제는 그러니까 백금 동전을 만들자는 거죠. 기념주화. 백금 동전이요? 네네. 1조 달러에 이제는 주조를 만들자 이건데. 결국 다시 또 발권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거예요. 발권하고 동원하는 거지. 네. 돈 많이 찍어서 돈 풀어서 그 돈으로 맞습니다. 그 부채를 갚고 다시 돌리겠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폐는 사실 이제는 중앙은행이 이제는 미국에서는 지폐를 담당하고 있고 동전 같은 경우는 재무부가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찍어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동전은 보통 우리가 과거처럼 본다 그러면 뭐 금, 그다음에 뭐 은, 그다음에 구리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5달러, 10달러, 25달러, 50달러까지만 이게 찍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백금은 다릅니다. 백금에 대한 규제는 없나 보죠? 백금은 없어요. 그냥 주조화폐예요. 구입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념화폐잖아요. 그냥 백금으로 1조 달러 만들자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량 반영하는 거랑 똑같은 구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미국 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그때도 한번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가 그때 이제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는 폴 크루크먼 플리스턴대 대학교 교수 아시겠잖아요. 노벨 경제학과 수상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마저도 이거에 동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약간 달라지는 거죠. 네, 무게감이 달라져. 오 이거 설득력 있게 좀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죠. 그쵸. 사실 연준이 찬성할 리가 없고요. 그럼 연준이 뭐하러 있습니까? 예, 연준이 통화량을 더 안 찍어낸다라고 이제는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만약에 이거 1조 달러짜리 동전 하나 만들어 버리면 연준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지만 그 정도로 사실 이제 국가 부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뭐 미국 시장을 보면은 이거를 재밌기도 하지만은 좀 황당한 모습도 나오고 있다. 확실히 자본시장이 최고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6월 1일이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부분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권영중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윤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